안녕하세요, 미르진입니다. 다들 감기 안 걸리시고 잘 계신가요? 저는 감기를 지금 조금 오래 앓아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일단 또 필요한 영상을 또 찍어야 되니까 계속 장기침을 아직도 해서 양해 바랄게요. 우선은 지금 이제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이제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또 떨어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떨어지신 분들은 뭐 또 내년에 시험을 또 도전해야 될지, 힘들게 공부했는데 경기는 계속 이렇고 좀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또 공부하신 그 성과를 또 결과를 보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쁘지만 이제 또 새로운 고민이 이제 계속 시작되실 것 같아요. 그쵸? 생각보다 공부했을 때가 마음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고, 예, 그래도 공부하는 것보다 합격하고 나서 고민하는 게 훨씬 나아요. 예, 그리고 공부하는 것보다 막상 또 일해서 돈 버는 게 훨씬 낫고, 그래서 이제 합격 발표를 이제 확정 지으시고, 실무 교육도 신청하시고, 이제 개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소공으로 취업을 하실 건지,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우선은 이제 합격자 발표 후에,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개업을 준비한 케이스라서, 뭐, 어떻게 빨리빨리 진행을, 개업 준비를 하느라 좀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먼저 첫 번째는 소공 취업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업. 네, 바로 개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세 번째는 일단은 현업이나 아니면 아직 육아 때문에 개업이나 다른 데 소공으로 취업을 못 하시고, 이제 일단 자격증 먼저 따놓으신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그래서 소공 취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구직 사이트를 이제 계속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직 사이트 보시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수험생 생활을 하실 때는 네이버 카페에서 보통 많이 이제 사용하셨던 게 공사원이었을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 뭐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는 공사모 내에서도 이제 구인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공사모 카페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만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또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부공개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현업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계시는 카페인데 여기는 이제 합격하시고 나시면은 제가 볼 때 거의 필수적으로 그냥 가입을 하시고 왜냐면 정보 교류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구인 글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부공배 카페는 또 이제 개업하시는 분들한테도 필요한 게 여기도 이제 부동산 사무실 자리가 사무실 자리도 많이 내놓는 글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부공배라고 치시면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배움 잠깐만 카페 정확한 이름을 제가 이거는 그 영상 다 찍고 나면은 더보기에다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이름으로 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잡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구직 사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에서는 이제 소공 취업 글을 부동산 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검색어를 넣게 되면은 잡코리아에는 이제 뭐 중개법인 큰 대형 그런 사무소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 업무나 기획부동산 그 글도 많기 때문에 사실 잡코리아에서는 좀 가려서 되게 큰 부동산 회사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기획부동산인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좀 구직 사이트가 딱 어떻게 정형화돼 있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에 또 이제 회원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커뮤니티에 가서 보시면 이제 구직란이 있고, 그 다음에 개업하시는 분들도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면은 이제 사무실 내놓는 글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구인 구직글 같은 거, 구직글을 직접 올리셔도 되시고, 그러면 이제 그 글 보시고선 연락을 오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소공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계속 이제 꾸준히 올라오는 글들 보시고, 이제 이력서 준비를 해놓으셨겠죠. 네, 그래서 또 사진관 가서 또 증명사진도 예쁘게 찍어 놓으시고, 이력서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력서에 사실 공인 부동산에서는 뭐 학력이나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좀 보는 편이에요. 자기소개서의 글을 어느 정도 보면은, 그분이 뭐 어떤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 그런 게 있는지를 조금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직원을 뽑은 일은 부동산에서 처음 겪어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대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중요한지를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렇게 뽑아서 보면은 그 이력의 학력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이제 근무했던 이력들 같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어디에서 3개월, 또 뭐 어디에서 6개월, 또 어디에서 3개월, 이렇게 1년 미만으로 짧게 일을 한 이력을 보게 되면, 사실,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를 확실히 저도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서도 또 잘 안 맞으면 금방금방 또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이력서를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진득하니, 그래도 뭐 2년 이상 한 군데에서 근무한 이력을 보면은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올리는 게 다 광고고, 매물 그런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다 컴퓨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은 무슨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컴퓨터 꼭 좀 그래도 이렇게 기본 엑셀이나 그래도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도 웬만해서는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차 운전해서 손님을 막 다른 동네 아파트를 보러 갈 일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제 덜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중개 대상물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운전이 거의 필수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장롱 면허시다, 특히 이제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롱 면허다 하면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시간 공부 끝나고 남는 시간에 이제 운전 연수 하셔서 자꾸 차 운전도 조금 익히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공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직 사이트에서 계속 이제 보세요. 그리고 면접도, 이력서 넣어서 면접 보러 오라고 하면은 면접도 계속 보러 다니시면서, 면접 때는 뭐 대충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소공의 근무 조건이 대략 이렇게 다 특별히 막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선이라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곳에 취업을 더 목적으로 할 것인지. 근데 소공 취업의 목적은 대부분 일을 배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물건지에서 어떤 중개 대상물로 중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목 상태가 죽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업을 바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공 취업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지만, 개업도 만만치 않게 정말 머리털 빠지는 고민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정말 개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개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소공 취업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왜? 나이 때문에 그 이유가 굉장히 많으시고, 일단 4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소공 취업에서 나이 제한을 안 본다고 해도 거의 다 40세 이상에서는 잘립니다. 잘려서 뽑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들어간다고 해도 이제 밑에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일 배우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은 약간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다 떠나서 나이 같은 거 없이 그냥 딱 열정이랑 책임감이랑 성실함 가지고 일 배우고 같이 일하고 그러면은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벽이 사실 있다라는 거를 또 알고 보시면은 이제 개업을 선택하시게 되실 텐데, 그래서 개업을 하실 때 이제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자격증을 먼저 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무 교육, 이거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하는 실무 교육을 이거는 무조건 다 필수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사무실을 차릴 수 있죠. 바로 창업은 가능하지만 창업을 해놓고 내가 바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 교육 받은 후에 추가적인 외부적인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료 창업 실무 교육을 이제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대형 학원에서도 이제 창업 사관학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기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1대1로 한 달에 딱 한 번만 이제 교육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개별적인 개인적인 그런 교육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이제 한 달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달째에는 이제 오픈하신 사무실에 사후 관리로 한 4회 정도 방문을 드려가지고 조금 어떻게 매물 관리랑 뭐 손님 응대랑 어떻게 또 일을 하고 계시는지, 광고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좀 체크를 해드리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조금 관리해드리고, 막상 오픈하고 나서 6개월만 버티세요. 먼저 한두 달 정도 바짝 하시고 이제 사무실 차려놓고 나서 6개월만 조금 어리버리 조금 힘드셔도 그것만 버티시면 금방 자리를 잡으시니까, 이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좀 두렵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힘든 거지, 겪어내시면 되세요. 겪어내시면 처음에는 막 계약서 진행할 때 막 종이도 오타 많이 나서 종이도 막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목소리도 진행하시는데 막 떨리실 거고, 진짜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거 2번, 3번, 4번 겪어내시면은 6개월 안에 자리 잡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개업하시는 분들은 실무 교육이랑 외부적인 그런 창업 교육을 받고서는 바로 이제 개업을 하시는데, 일단 자리를 보시는 게 가장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제 어쨌거나 이제 투자금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 자리를 인수를 해서, 아니면 비어있는 상가에 새롭게 부동산을 창업을 하시던, 아무튼 자리 보는 게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텐데, 요거는 이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자리를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저번에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리는 비용이랑 버틸 수 있는 비용이랑 위험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투자금을 많이 들이더라도 빨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그래도 꾸준히 있는 자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어떤 자리를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나서 자리를 보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그냥 좋은 자리 나는 거 그냥 이것저것 다 보시게 되시면은 그 안에서도 또 다른 고민이 생기니까, 그래서 자리 보시는 것도 이제 협회에 올라와 있는 매물도 있고 부공매 카페에서 내놓는 자리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부동산끼리 서로 이제 지인 부동산들 이렇게 물건을 조용히 내놓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지역이랑 이제 물건지 쪽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자리가 나온 게 있으면은 좀 연락을 달라. 그렇게 뭐 권리금은 어느 선, 뭐 보증금 월세는 대략 이 선에서 찾고 있다라고 이제 연락처 남겨놓으시면서 꾸준하게 좀 연락을 해놓으시면은 그래도 자리가 조용히 이렇게 나올 때 그때 또 연락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통해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매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인수를 할 때는 그 권리금 내역에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부동산에 권리금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올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거래하고 있는 이제 고객까지도 인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동산이 그래도 거래를 잘하고 계약을 잘하고 있는 부동산이었다라고 하면은 굳이 상호 같은 거 변경하지 마시고 전화번호랑 상호랑 그대로 인수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새롭게 창업하는 게 아닌 이상 그대로 요 부동산 사장님 그 전에 했던 거 보시고서는 꾸준하게 그 번호로 이제 그 부동산 연락을 하시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상호랑 이제 그리고 앞에 뭐 간판이 너무 오래됐다 뭐 앞에 시트지를 좀 바꾸고 싶다. 이제 너무 낡았다. 그럴 때 이제 약간, 그렇게 새롭게만 하지, 오히려 그 오래된 부동산의 이미지를 이제 주고 싶어서 안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새로 사람 바뀌었다 그 인식보다는 그냥 한 자리에서 오래 있던 부동산이다라는 게 오히려 이제 신뢰가 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업을 계속 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육아 때문에 아직 일을 시작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결 고민이 좀 덜 하겠죠. 당장 뭐를 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꾸준하게 대신에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자격증 공부가 아닌 정말 중개 실무 교육을 꾸준히 하셔야 장롱 면허가 안 됩니다. 꾸준히 공부를 안 하시고 자격증 땄다 해서 딱 끝내버리시고 현업과 육아에 다시 돌아가시게 되시면 나중에 다시 일을 하시게 될 때 시험 공부했던 것도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정말 그냥 내가 이쯤은 어떻게 땄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실무 공부를 유튜브가 됐던 책이 됐던 그 다음에 이제 협회에서 하는 이제 유료 강의가 됐던 꾸준하게 실무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이제 관심 있는 부동산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경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투자 쪽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부동산 분야부터 하나씩 하나씩 꾸준하게 공부를 하신 뒤에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시험 끝나고 합격하신 분들을 위한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